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쫄보 중에 쫄보 윤석열이 하는 짓을 좀 보시면요, 이자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이자가 우파인지, 또 무엇 때문에 보수를 괴멸시킨 이런 자를 우파의 대통령으로 지지를 하시는지 간략하게라도 좀 논리정연하게 말씀 좀 해보시라고 하면 단 한 분도 말을 못하고,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로 말을 하는 것처럼 1인 3역 4역 5역 하는 것처럼 똑같은 대답만 해요.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윤석열이 답이다, 윤석열 만세,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조국을 찬양하던 대개조를 비판했던 분들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누구를 지지할 자격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전에도 제가 그랬지만 오늘도 이 쫄보 윤석열이 문재인과 호남에 완전히 쫄아서 지가 뱉은 말을 신속하게 그냥 하루 만에 거둬들이고 납작 엎드려 기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뭔 놈의 우파의 대통령이 돼서 상대방 후보하고 싸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19일 윤석열은 호남에서도 일부 전두환 씨가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 요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이 정신 나간 탄핵당에서 윤을 이제 비판을 하는 일이 벌어졌죠. 만약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될 일도 없겠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자기 소신껏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여자 귀신에게 찹쌀떡 팔았다는 그런 부채도사에게 물어보고 그대로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아우 잘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도 손바닥을 요리 뒤집었다, 조리 뒤집었다. 저는 이럴 거라고 봅니다. 자질이 안 돼요. 그리고 윤석열이 말하고 있는 이 군사 쿠데타만 빼고 정치는 잘했다? 자, 이 부분은 솔직히 전두환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12.12 사태, 뭐 이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잘한 거냐고 물으신다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이 김재규 일당들이 대한민국 정권을 훔쳐가는 것을 막은 사람이 전두환 아닙니까? 김재규를 잘했다고 해야 됩니까? 정규제라든지 조갑제는 김재규를 우상화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저게 무슨 보수냐. 역사는 왜곡할 수 있지만요,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연장선으로 이 다음 해인 1980년 5월 18일 북한 공산당과 내란 세력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그렇게 벌어졌던 사건을 제압했다라는 거. 물론 그 상황에서 무고한 이 광주 시민들의 인명피해도 많았겠지만 그런대로 최소한의 인명피해로 제압을 했다라는 그런 평들이 많습니다. 자, 이걸 지금 군사 쿠데타와 5.18로 음해하고 매도하고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라는 것이 윤석열의 주장 아닙니까? 자, 윤석열의 주장이라면 전두환은 완벽했다라는 논리예요. 자, 보세요. 지금 좌익들의 프레임이 이런 거 아닙니까? 전두환이 마치 전체주의 독재자처럼 왜곡을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밑바닥에서 기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걸 학술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지만원 박사. 그런데 지만원 박사가 윤석열을 비판했다가 요 근래 뭐 지지를 한다라는 소리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1964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시해를 당하는데, 여러분들도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김재규가 이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 총장을 궁정동 안가로 데리고 와서 김재규가 지배하고 있던 이 중앙정보부의 정치 담당 차장하고 정승화하고 식사를 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시해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김재규를 본 정승화는 총소리도 들었고 막 피 묻은 땀 흘리고 정신이 막 제정신이 아닐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시해하고 이게 뭐 솔직히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정승화는 이 모든 것을 알았을 겁니다. 자,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렇게 6번으로 이제 넘어가죠. 드라마에 보시면 운전하는 사람이 김재규에게 어디로 갈까요? 중앙정보부로 갈까요? 6번으로 갈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재규가 좀 망설이다가 중정이 아닌 6번으로 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뭐 신발도 없고 뭐 사탕도 먹으면 드라마 속에서는. 아무튼 이걸 두고 왜 김재규가 이 자신의 홈그라운드인 중앙정보부를 안 가고 6번으로 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6번으로 가야지만 국무회의를 열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 정권을 탈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6번으로 갔지 않았나. 그러니까 김재규는 애초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당연히 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고,
6번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승화도 이전에는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상황을 목격한 후 충분히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를 인지했을 것인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현장에 있었던 비서실장도 도착을 해가지고 또 이자도 마찬가지 당연히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안 했죠. 정승화도 안 했죠. 그 이유는 당시 김재규 라인이 어느 정도 장악을 했는지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상황에도 줄을 서기 위해서 간을 봤다라는 거죠. 정승화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정승화가 김재규와 공범이라든지 아니면 줄을 서기 위한 눈치를 보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김재규가 완전히 장악을 했다고 판단하면 김재규에게 들러붙으려고 한 거고 아니면 반대쪽에 들러붙으려고 저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 조작 날조로 탄핵을 시키고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질비한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찬양하는 인간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에서도 보수 진영에서 지금과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런 자들하고 지금하고 현상이 똑같은 거예요. 현재 보수파리들, 역적들이 하는 짓하고 흡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많이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수십 년이 지나면 윤석열의 만행이 후대에 그대로 전달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시해범 김재규를 누가 체포했습니까? 바로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었죠. 만약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비서실장과 정승화처럼 김재규의 눈치를 보고 김재규가 권력을 잡으면 글러 줄 서야지 이런 식으로 간을 보고 행동을 했다면 그냥 날아 넘어간 거죠. 자 보세요. 현재 좌익들과 넋 빠진 보수 내 간첩들이 김재규를 영웅처럼 받들어 모시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 김재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세력들, 박정희 정권을 뒤집어 엎겠다라는 전체적인 세력들의 내란에 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현재 종북 주사파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들을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실제로는 조사받을 때 다 털어놓고 재판에서는 마치 자신이 영웅인 것처럼 또 박정희 대통령을 음해하는 발언, 즉 유신의 심장을 쌌다 이런 개벽다기 핥는 소리로 선동을 하고 그것이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좌익 민주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5.18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좌익들이 봤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이고 전두환 대통령도 쳐 죽일 사람으로 보고 있겠죠. 일단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12.12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당시 김재규를 수사하다 보니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현장에 있었던 이 정승화의 유착관계를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재규와 정승화의. 그 당시에 대통령은 최규하였지만 실권자인 정승화가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계엄사령관이었었는데 그 밑에 있던 보안사령관인 이 전두환이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보통 일은 아닌 게 분명하죠. 현재로 따지면 뭐 경찰청장이 문재인을 체포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전두환은 이미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벌였던 거고 체포에 실패하는 순간 전두환의 목은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전두환은 정승화가 실권자다 보니까 그냥 그 밑에 들어가서 호식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세력을 발본색원에서 싹 다 드러내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서 목숨을 걸고 들이박은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승화는 김재규와 공범이 아니면 방조범일 텐데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실권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겠죠. 지금 탄핵당처럼 잘못된 걸 알면서도 문재인 밑으로 슬슬 기어들어가면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전두환 판단이 낫다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럼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려면 국방장관의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국방장관은 도망가고 없고 이미 체포를 하려고 군대를 전두환이 움직였단 말입니다. 만약 최고 실권자인 정승화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전두환이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면 바로 게임 셋인 거죠. 전두환은 그냥 죽는 거지. 실제로 탱크를 동원해서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군부 내에서 전두환에 대한 신뢰가 많았기 때문에 군인들이 막은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정승화를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왜 니들이 군대를 움직이냐. 그래서 정승화가 군대를 못 움직인 거고요. 따지고 보면 군대를 움직이려고 했던 정승화 세력들이 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자, 물론 전두환도 군인이고 군대를 활용했기 때문에 쿠데타라는 건 맞지만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면 쿠데타를 통한 집권을 한 거지만 전두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결국에는 정승화를 체포해서 조사를 하는데 김재규와 공모를 했다라는 명확한 증거는 안 나오고 현장에 있었던 정승화는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시해 범임을 충분히 알았을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김재규와 동역을 하면서 눈치를 봤다. 그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처벌을 받은 것이고 공모를 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나왔다면 당연히 사형감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면을 시켜주고 전두환의 힘이 이제 약해지니까 정승화는 YS 쪽에 딱 들러붙어서 말을 바꾸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2월 12일 날 정승화를 체포한 것을 12.12 사태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조갑제와 정규재 씨가 쿠데타로 집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쿠데타는 맞지만 쿠데타로 집권한 게 아니라는 거지.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도 쿠데타는 맞지만 이분도 마찬가지 그냥 집권을 해도 되는데 군불동에서 장악을 해서 그냥 집권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군복을 벗고 민간으로 나갔다가 정당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윤보선 대통령하고 거의 몇십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이겨갖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군인이 쿠데타를 해갖고 그냥 바로 집권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뭐 하려고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합니까? 전 세계에 이런 경우가 없어요. 한마디로 쿠데타를 한 건 맞지만 전두환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로 집권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죠. 냉정하게 봤을 때 말입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저 정규재나 조갑재 이런 사람, 좌파들 이런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를 우상화하는 좌파하고 똑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보수 우파들을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해갖고. 자, 그렇다면 전두환이 미리부터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승화를 체포하고 밀어버리겠다 이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들의 논리면. 자, 이 당시 보안사령부는 하루에 열 몇 시간씩 범인 잡는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런 말들이 지배합니다. 어찌됐든 전두환이 실권자가 됐지만 체규와 측근들과 여러 증언들을 비추어 봤을 때 전두환은 뭐 집권을 위해서 아무런 욕심이 없었고 체규와 자체가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두환이 집권을 잡게 된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독재를 하려고 했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만들어 놓은 제도 이걸 가지고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지만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했었는데 되려 전두환은 7년 단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하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로 민주화 세력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받아준 겁니다. 이게 무슨 독재입니까? 문재인은 내가 참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신헌법 전에는 4년 중임제 그러니까 8년을 할 수가 있는데 전두환은 7년 단임제로 바꾸면서 대통령 임기를 1년을 줄이고 한 번 하는 것으로 바꾸고 본인도 그렇게 했어요. 깨끗이 물러났잖아요. 솔직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상으로는 4년 중임인데 3선 개헌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걸로 지금까지 욕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반해서 전두환은 7년 임기 중에 단 한 번도 집권 연장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 한마디로 전두환은 7년만 하고 끝낼 생각을 처음부터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처럼 내부 권력 싸움 같은 거 이런 거 시키지도 않고 일찌감치 노태우를 후계자로 딱 정해놓고 민정당 대선 후보로 선출시켜서 그냥 갔잖아요. 그 결과 노태우가 또 배신 때려갖고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낸 거고요. 자, 정권을 잡으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전두환은 최소한 그런 짓거리는 안 했다라는 거야. 약속을 딱 지고 갔잖아. 당시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줬던 거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이제 분열될 거니까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노태우를 후보로 민정당 후보로 밀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또 이긴 거예요. 노태우도. 자, 어쩜 이렇게 역사는 반복이 될까요? 고려, 고구려 뭐 딱 조선 다 따져봐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동물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더 큰 것을 바라기 나름인데 전두환은 최소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의 동력을 잃지 않고 80년대로 넘어오게 된 결정적인 것이 전두환이 12.12와 5.18을 제대로 해결했기 때문이고 좌익들이 봤을 때는 쳐죽일 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전두환의 정체성인데 이걸 빼버리면 전두환을 뭘로 평가한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현재 정체성도 불명확한 이 조갑제, 정규재 씨를 보면요. 이걸 가지고 히틀러로 또 비유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전두환이 뭐 독재를 뭘 했니? 이런 인간들이 보수의 리더 역할을 해왔으니 현재 보수 우파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인간들 때문에 좌익들에게 정권을 뺏기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자들 때문에 지금 보수 국민들이 선동이 되었고 해롱해롱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좌익들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들이냐면요. 전두환이 지난번 재판 때 전라도 광주지검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재판을 받게 했는데 그때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일반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초등학생들까지 학교에서 창문을 열어 제끼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도 어렸을 때 전두환이 대통령이었었는데 지금 초등학생이 전두환에 대해서 뭘 알아서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수업 도중에 창문을 열고 구호를 외칩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좌익, 정교조 선생들이 시키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요즘 사회를 보면요. 정상적인 사람이 드물 정도로 이 나라가 희한해졌습니다. 자, 다시 이 나라를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려면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처럼 윤석열은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썩은 무처럼 잘라내고 온갖 조작 날조 수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수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선량한 보수우파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포함 문재인 이 종북 좌익들이 총칼만 안 들었지 국민들을 선동해서 구태타를 일으켜서 헌법을 법치를 무너뜨리고 억울하게 감옥으로 집어넣고 지네들이 정권을 빼들어가서 집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태타죠. 제발 정신 바짝 차리셔서요. 특히 홍준표 의원 잘 들으세요. 남은 토론에서 탄핵의 진실을 명확하게 전 국민에게 밝혀서 이 나라를 더 이상 좌익들의 손에 녹아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디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에요.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을 하지 말던가 문재인의 아들 문준영에 대해서 툭 한번 건드려봤다가 좌파 농객인 진중권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꼬랑지를 내리고 납작 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냐고요. 이자는요 팬티바람에 요지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팬티바람에 이쑤시개를 들고 문재인이 무서워서 땅굴을 파고 숨을 인간이라고 봅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와 이 토론회 때도 보셨겠지만 안보관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에 이런 자가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어이가 없고 창피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지지하는 아직까지도 우파의 정신 나간 국민들을 보면요.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제자리로 좀 돌아오시기를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